네, 반갑습니다. 전북사대부고 삐아기 친구들, 오늘 시험범위 마지막 주제 5번째 다문화사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역대급으로 짧고 굵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문화사회, 우리가 의미, 배경, 자, 카테고리부터 놓고 시작합시다. 순기능, 역기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대책, 그리고 다문화 사회 정책. 크게 카테고리로는 이렇게 6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학습 목표를 보면 다문화 사회의 지금 현 주소,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 양상이거든요. 양상, 나타나는 모양새,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2가지 정책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해보자 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뜻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인종도 다르고 종교, 언어도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의 비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순기능부터 볼게요. 네, 순기능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 여기 전주에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음식으로도 발현되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화나 뭐 책이나 미디어나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옵션들이 늘어나면서 창의성,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얹어질 수 있다. 새로운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순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한 문화 경험 확대뿐만 아니라 나는 저게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내가 내 안의 세계에 갇혔던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옵션이 늘어난다. 그런 좋은 측면. 또 다른 좋은 측면은 노동력이죠. 노동력. 점점 아이를 안 낳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유입이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요거는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지자체인데 우리 동네인 전북 임실, 네, 임실이 남원 옆에 임실이 상당히 비중이 큰 그 지역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존재합니다. 그 할랄 음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누렸던 전통이나 풍습이나 그런 문화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마찰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게 이제 혐오나 차별로 가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슬람인들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먹는 이 할랄 음식, 할랄 식품까지도 뭔가 하지 말아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 난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난민 주거지에 이렇게 방화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너네 나라로 꺼져!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심한 거죠. 너네랑 말도 안 통해. 너네가 일자리를 뺏는 거잖아.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뜻의 이 제노하고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가 합성어로 합해진 제노포비아. 이게 강해지면 뭔가 바퀴벌레를 이제 더러운 존재니까 없애버려야지, 박멸해야지 라는 논리를 이런 그 어떤 혐오의 대상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통합이 돼야 으쌰으쌰 발전을 해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요소들이 있으면 자꾸 삐걱거리게 된다라는 측면은 역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 아름다운 관용이 나왔네요. 개인적인 차원. 네,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자.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좀 법 같은 거 만들어줘야죠. 차별금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실컷 외국인 노동자들 싸게 막 노동시켜놓고서는 월급을 안 준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름한 장소에서 이렇게 머물게 한다든지, 막 문도 안 잠기고 막 화장실도 막 이렇게 문 이렇게 삐걱거리고 막 이런 데서 자면서 뭐 월세는 막 따박따박 받는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한국 사람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사장님들을 좀 강하게 제재하는 법이 필요하고, 우리 이런 교육도 필요해요. 점점점 다문화 사회의 비중이 커지고, 그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면 같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가 힘드니까 좀 내실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정책, 교육 다 필요하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다문화 정책인데요. 당연히 정책이니까 구조적인 대책이에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동화주의하고 다문화주의. 동화주의는 이렇게 용광로 이론의 그림 보이는 것처럼 큰 솥에다가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를 싹 집어넣고 그냥 하나로 바글바글 끓이는 거예요. 단일화를 만드는 거지, 단일화. 그래서 여기에는 위계, 문화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너네 위계, 너네 문화는 우리 문화의 아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싹 집어넣고 하나로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자 끓이자. 네, 용광로 이론이고요. 다문화주의는 너네 문화, 너네 종교 이렇게 한 샐러드 불에 넣고 모두 존중한다는 이론이에요. 각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정하는 이론이지요. 네, 이해가죠? 학습지를 빠르게 치우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뜻,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인종, 종교, 언어, 어우러진 사회. 어쩌다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됐어? 노동하려고, 결혼하려고, 유학하려고, 난민 뭐 이런 걸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좋은 점은 뭐야? 문화적인 경험, 그런 다양성, 편견이, 고정관념이 조금 이렇게 개선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이해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데 노동력 부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3D 업종 또는 막 농촌 지역의 일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조금 도와준다. 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제 다 갈등이죠. 갈등. 문화적인 차이,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너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편견, 어떤 얼굴 색이라든지 특정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타가 굉장히 많네. 이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 말이 안 통하는 것, 오해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통합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 역지사지. 내가 너의 마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는 앞에서도 계속 배웠지요. 하지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 가는 건 아니야.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교육, 정책, 법, 제도, 네, 여기 써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거고요. 여기 또 오타가 있는데 동화주의죠. 다문화주의고, 동화주의 짝꿍은 뭐예요? 용광로 이론. 다문화주의 짝꿍 샐러드볼 이론. 얘네들은 조화를 강조하고요. 동화주의는 하나로 싸그리 다 편입시켜야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개념 체크를 해보자면 다문화 사회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서 문화 발전이 촉진하고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겁니다. 여러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나라들이 혼재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태도를 가지는 건 관용, 개인적인 노력이다.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은 용광로 이론이다. 교통통신, 국가 이동 활발, 이래서 다문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대주의 태도는 공존협력, 이거 아닙니다. X, 상대주의적 태도가.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순기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성 확대, 국가 경쟁력, 노동력 확충. 네, 여기 순기능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적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통사 100점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